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저번에 공개한 1777년 중국에서 재래의식을 지내는 정조 이사 황제 출처를 공개합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 이 영상에 보시면은 왼쪽에는 장군의 전차, 중간에 그림은 의식날의 전차에 탄 황제, 오른쪽에는 그의 평범한 전차에 탄 황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군의 전차 이렇게 설명하고, 얘가 의식날의 전차에 탄 황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파의 출처를 확인해 보면 파리 소장이라고 1771년에서 1783년도에 만든 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황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며, 자, 가운데 계신 이분이 황제가 되겠네요. 이 그림은 1607년 잠재도에서도 확인을 됐으며, 자, 이 황제가 전차를 탄 그림과 사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자, 페이지가 336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파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 그림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다는 거죠. 자, 확대를 해보면은, 자, 우측에 말이 보이고, 자, 말을 이렇게 이끄는 또 관료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깃발을 보시면은, 자, 여기 용이 보이고, 자, 이게 용의 머리가 되겠고, 이 앞쪽이 입이 되겠고, 이렇게 몸체, 어나 앞다리, 이렇게 용이 이렇게 문양이 보이고, 여기 또 별 자리가 보이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자, 이렇게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별자리가 맞는 것 같네요. 이쪽 보좌관이 보이고 있으며, 자, 이쪽에도 보좌관이 보이고, 자, 이분이 황제로 여겨집니다. 정조 황제 이산으로 판단이 되며, 시기와 연대를 봤을 때 그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례를 지내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례를 지내는 걸 보면은 이렇게 전차에 타지 않고 걸어서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전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면서 의식을 하는지 참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상단에 보면은, 자, 황제로 여겨지는, 자, 이분의 관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모자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모자가 보이는데, 자, 이 모자의 이름은 면유관이라고 하고요. 황제가 제례를 지낼 때 많이 쓰는 모자로 판단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임금이나 황제도 이런 모자를 많이 쓰지요. 자,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거는 일본 메뉴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베트남 마지막 황제의 복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런 메뉴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에도 보면은 이렇게 메뉴관을 쓰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관은 결혼할 때 혼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연기자들은 메뉴관을 쓰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이거는 중국 드라마 한 내용의 이미지 같습니다. 자, 메뉴관에 살펴보기 전에 종묘 제례학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종묘 제례학이란 조선시대 종묘에 제사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의 총칭이다. 조선시대 종묘에 제사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의 총칭으로 종묘악이라고도 하며 중용 무형 문화재 제1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의 것을 답습하다가 1395년 태조 4년 11월에 고려의 옛 제도를 바꾼다는 원칙으로 아래 종묘악장을 고쳤으나 그 음악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밑에 또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서 향악을 듣다가 죽으면 악을 연주하니 어찌된 까닭인가 하여 음악의 모순을 일문하기도 하였다. 최정실록 권 138에 의하면 국초에 여러 곡이 지어졌으나 모두 한 가지 일을 주장한 것으로 조정 공덕의 성대함과 초장의 어려움을 형용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세종이 고치약과 향악에 바탕하여 정대업, 모태평, 발상, 공례 등의 신학 창제하였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네요. 자세하게 더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너무나 문장이 기니까 여러분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종묘 제례학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웅장하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거죠. 종묘 제례학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용의 깃발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전에 삿바로 봤을 때는 전차를 타고 제례학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차가 보이지 않네요. 자, 메뉴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뉴관은 연복에 쓰던 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관, 행창관이라고도 한다. 메뉴관은 중국 고대 관보의 하나인 작변에서 발달된 것으로 후한 때 완성되었다. 작변은 세포를 오칠하여 머리를 넣는 각을 만들고 그 위에 행천판을 더한 형태이다. 자, 여기에 유, 광, 진, 담 등의 수식을 더한 것이 면유관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록은 고려사 여복지에 처음 보이고 있다. 1065년 문종 19년에 거란 주가 왕과 세자에게 구류강과 구장복을 보내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403년 태종 3년에 명나라에서 왕의 면복을 가져온 이후 한벌까지 적용하였다. 구조 5례의 설에, 길래, 제복 도설에는 메뉴관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자, 면파는 너비나 8천, 길이는 1척 6천으로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졌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문장이 너무나 기니까 다른 사이트 내용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한번 봅시다. 자, 메뉴가는 동양의 군주들이 사용한 왕관의 일종이다. 모자 위에 직사각형 판때기를 얹고 판때기 앞뒤에 몇 가닥의 류를 늘어뜨린 뒤 류에다가 구슬을 깬다. 류 가닥의 수는 군주의 위상에 따라 달라진다. 류가 12가닥이면 황제이고 류가 9가닥이면 왕이다. 류가 8가닥이면 태자 또는 세자이다. 류가 7가닥이면 상대부이고 류가 5가닥이면 하대부를 의미한다. 자, 여기 류가 5가닥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구슬이 많이 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그랗게 구슬이 많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데, 자, 이것이 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류 가닥이라고 하죠. 자, 이게 12개면 황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가닥이네요. 자, 이거 전체 보면 12가닥으로 이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현재 이게 황자의 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사파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사파를 다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면유간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자, 4가닥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 사파는 분명히 황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로마 가톨릭 기록에서 남긴 사파인데, 그러면 이 면유간이 유가 지금 4개밖에 안 되는데, 앞전에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보면은, 자, 위키백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루가 5가닥이면 하대부를 의미한다. 하대부. 자, 루가 5가닥이면 하대부다. 근데 현재 이 사파를 보면 루가 5가닥도 안 되고 4가닥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은 황제라고 설명을 하는데 5가닥도 안 되고 4가닥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신하들도 다 4가닥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차후에 뭐 복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가톨릭에서 그릴 때 이 면가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기가 힘드니까 뭐 줄여가 그릴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간 그 백과사전에 설명하고 이 가톨릭이 남긴 사파의 메뉴관이 지금 류 상태가 숫자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또 나무위키의 내용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나무위키에도 메뉴관을 많이 소개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앞쪽에 박성화가 제안한 조선의 임금은 구류 메뉴관이라고 또 소개를 하네요, 이게. 구류라고 하니까, 자, 이 면류가 이게 9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9개가 되겠네요. 저희 구슬이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구류 메뉴관이라고 하네요. 밑을 보시면은 이거는 중국 황제의 11류 메뉴관의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유래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각국 군주가 썼던 왕관의 일종이다. 복도나 입성관이 만들어지기 전인 고대 중국에서는 면유관만이 왕관이었다. 면관, 행천관이라고도 하며 보통 세트로 입는 곤복과 합쳐 면복이라고 부른다. 원래 고대 중국 왕조 상나라 주나라에서 숭배 대상인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의복이었다. 하늘과의 소통, 즉 제사는 하늘의 대행자인 천자만이 주관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면류관, 다시 말해 계정이 일치하던 시대부터 유래된 유물이다. 따라서 유교의 영향력 아래 들어있던 동양 문화권에서는 왕관하면 곧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보통 황제나 국왕이 쓰지만 묘의 개수나 곤복에 들어가는 무늬의 개수에 차등을 둬서 황족 또는 신하들도 쓸 수 있도록 허락한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고대 중국의 왕조 상나라 주나라에서 숭배 대상이 하늘의 제사 지낼 때 쓰던 의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민족이 고대 때부터 하늘의 천재를 주관한 민족이었다면, 자, 우리 선조가 상나라, 주나라가 우리 선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현재 짱깨의 조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나라, 주나라가. 자,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위안스카이 제첸 의식 때 참여한 내무총장 규치 치엔이 사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위안스카이도 옛날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천자가 됐다고, 예전 북경에서 천단에 올라가 황제 의식을 치러가지고 스스로 황제라 칭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명나라 만력제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주원장에 대한 일화를 아십니까? 자,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한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자, 주원장 설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원장이 조선에서 태어나 천자가 될 경명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천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설화이다. 자, 주한정 설화의 핵심적인 요새는 다음과 같다. 자, 경상도에 웅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작은 천이지만 대국 천자가 날 만한 장소이다. 이곳에서 명태조 주원장이 났기 때문이다. 주원장은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힘이 세고 물질을 잘해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다. 웅천에는 천자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봉우리 밑에는 깊은 소가 있었다. 이 소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물길이 너무 새어서 어부들이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주원장만 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그 무렵 원나라 판도판서의 아버지가 돌아갔다. 판도판서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관륜산에 맥이 흘러 조선 땅 웅천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자,
이 웅천은 소가 있는 곳에 돌불초가 있어서 그곳에 묘를 쓰려고 작정했다. 그런데 소의 물살이 너무 세어서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어떤 총각이 물질을 내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보고는 총각에게 물 안에 돌 붙여 양쪽 귀 아래에 각각 자신의 아버지 머리와 총각 아버지의 머리를 오른쪽과 왼쪽을 묻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 금시 발목한다고 하였다. 한도 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분명 반대로 할 것 같아서 그리했는데 총각은 시킨 대로 했다. 그리하여 판도 판서는 대국의 승상이 되고 총각의 대국의 천자가 될 운명이 되었다. 판도 판서는 총각에게 많은 은금 보화를 주면서 나중에 대국으로 찾아오라고 했다. 주원장은 그 돈은 날마다 술을 먹었고 그 집에는 온갖 건달이며 백정, 거지들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자 무리를 이루어 부잣집을 털어먹다가 점차 대구까지 넘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대명 주원장이 천자가 된 내력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장이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조선에 맹당터가 있어서 이곳에 사람을 장사 지내는 금시발목을 하게 되어 주원장이 명나라 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런데 원나라 판도 판서가 있고 이 인물이 웅천을 소와 와서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변형이라고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변형 이야기도 있다. 변형에서는 이성계와 주원장으로 대결 구도가 짜여진다. 어떤 인물이 이성계에게는 은잔을 주고 주원장에게는 금잔을 주어 이성계가 조선으로 와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변희형도 있다. 때로 주원장이 소금을 펴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중국 천자가 될 손금이었다거나 달리 대명 천자 주원장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하기도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원장이 조선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요 위쪽에 보시면은 자, 판도 판서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 고른산맥이 흘러 조선 땅 웅천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른산의 맥이 흘러 조선 땅 웅천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이 웅천에 속아 있는 곳에 돌부처가 있다. 자, 그곳에 묘를 쓰려고 작정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른산이라고 보이는데 이 고른산이 어디일까요? 자, 이 네이버 이렇게 한 블로그를 보시면 자, 중국의 고른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른산맥 위키백과 우리나라의 백과사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쿤룬 산맥이라고 설명을 하고 쿤룬 산맥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산맥 중 하나로 3,000km 이상 뻗어간다. 쿤룬 산맥은 티베트 고원의 북부로 따라 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티베트 북쪽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다. 또한 악명 높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있는 타린 분지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뻗어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글 어스로 고른 산맥을 검색해 보면 자, 현재 이 지역이 고른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조선이겠죠, 여기가. 자, 한반도 조선인데 그럼 판다반사라는 사람이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조선을 이렇게 왔단 말입니까, 이게? 과연 조선이 여기에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조선은 가재미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조선은 가자미처럼 생겼다면, 자, 여기가 꼬리가 되겠죠.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 이 모양을 따라 이렇게 그리면, 자, 중국 대로 자체가 그냥 가자미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꼬리처럼 생겼잖아요, 보면. 이렇게 꼬리에 이제 부분을 그려주고, 여기 지느러미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가자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입을 그려주고, 자, 여기에 지느러미 또 이렇게 그려주면, 자, 이게 가자미가 되는데, 뭐 또 가오리처럼 생겼다고도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가오리 꼬리를 달아주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 이게 가오리가 되겠죠, 이렇게. 판도파사가 여기 곤륜산에서 이 한 번 더 조선에 왔을까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어? 이 대륙 중국이 이 조선에 왔을까요, 이게? 결론은 여기가 조선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 조선. 이번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확대해 보시면, 이 곤륜 산맥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 주원장 설화를 보면은, 명토죠, 주원장, 홍무제는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한 것도 결론은 우리나라의 민족 싸움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는 거죠. 원나라 때도 명 마찬가지입니다. 원조라고 했기 때문에 원나라 조선이겠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우리 선조가 만들었으며 결론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집안 싸움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안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서구 세력들의 침략 때문에 대륙 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 하단에 또 보시면은 자, 베트남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베트남 웅후의 왕조 카이딘 황제의 면유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도 우리가 아는 그런 문화의 복식하고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케백과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온 것 같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3년 10월 22일이다. 왕자에게 재림자가 왕실 쿠데타를 시도한 후 왕위에 올랐던 가이드인 황제에게 태어났다. 가이드인은 프랑스 식민당국과 평화적 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그의 어린 아들은 프랑스와 베트남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현해 미래의 이상적인 군주가 되기를 희망했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복장도 자세히 보시면 앞에 용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의 형상이 보이네요. 자, 어깨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나라 고용포하고 모양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쪽은 뭐 잘 보이지 않고 하여튼가 이렇게 용의 형상을 볼 수가 있네요. 모자는 좀 이상한 걸 썼네요. 자, 모자의 모양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나라 익성관하고 모자 좀 달라 보이네요.
자, 베트남의 또 다른 사파를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컬러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인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 복장을 볼 수 있으며, 자, 앞에 이렇게 용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용머리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자, 모자는 좀 달라 보이네요. 자, 이 사진들은 관로의 복장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간부가 좀 비슷해 보이나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 우무예 왕조의 관로들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이분이 되겠네요. 비운의 주인공. 자, 주원장 설화를 보면은, 자, 주원장이 조선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조선 왕조 기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10년 명영락 8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평양구 조대림 등을 북경에 보내어 명나라의 북벌 성공을 진화하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나라 운조가 끝난 뒤로 사회가 모두 어지러워졌다. 자, 하늘이 우리 태조 고왕제를 명하여 종화와 이적을 통일하게 하였으니 넓은 하늘 아래 온 천하가 십첩이 아닌 것이 없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 우리 태조 고왕제를 명하여 중화와 이적을 통일하였다고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중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하고 하족을 통일했다는 이야기죠. 여기 사해가 보이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해가 어떤 지역이 사해라는 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 동서남북 중국 대륙 전체, 자, 인도까지 포함해가지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쪽 지역을 다 사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사해가 모두 어지러졌다 해서 사해가 보이는데요. 자, 이 사해도 통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하늘 우리 태조 고황제를 명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고황제가 그러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상단에 보면 1410년에 명영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원장이 태조 고황제였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을 창립한 이성계가 태조 고황제였을까요? 자, 자, 하늘이 우리라는 말을 볼 수가 있죠. 자, 타 민족의 사람의 황제를 보고 우리라는 말을 쓰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라는 말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황제, 만약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보고 우리 대통령 트럼프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진핑 보고 우리 시진핑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중공의 시진핑을 보면 우리 시진핑이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로 우리 민족인 태조 고황제 이성계나 주원장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앞전에 설명드린 주원장의 설로 이제 주원장이 우리 민족화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왕조 기록에는 보면은 이제 1410년 이런 식으로 뭐 영락 몇 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 내용을 보면 이 영락이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른 우측에 나와 있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여기 영락이라는 1410년 영락이라는 이 글을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요?
여기 한자를 보시면 자, 태조 고황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에 이제 번역을 하면은 자, 이 내용이 된다는 거죠. 하늘이 우리 태조 고황제. 자, 이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문을 한번 볼까요? 자, 확대해 보면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 명, 태, 조, 고, 황. 자, 이 상단에 가시면 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본문 내용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자, 우리 태조 고황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남의 나라 황제를 우리 태조 고황제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의 국왕의 연대표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앞전에 이 서퍼로 정조 이선은 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키백과에서 조선의 국왕이라는 걸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단 이렇게 내려가시면 자, 정조라고 이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정조이네요. 자, 1776년에서 1800년도이기 때문에 그 앞전에 그 사파가 자, 이 정조를 그린 지도라고 본다면은 장요 선 황제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을 봐서도 황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기록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 이 위쪽에 보시면은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조선 자체적으로 출생한 시험이 존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조선 자체적으로 출생한 시호는 이 고종 당시에 이 고종이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정조라는 게 그 사파들로 이제 황제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조선 자체적으로 출생한 시호가 이게 맞을까요? 이게 내용,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황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호가 원래 우리 조선 황제의 시호가 이게 맞다는 거죠. 고종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시호가 아니고, 그리고 후손이 조상의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은 부모 이름을 또는 조상 이름을 자식들이 지어주나요? 여기 보면은 태조 이성계의 시호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강은이라는 내용도 볼 수 있으며, 자, 이 옆에 조선 자체적으로 출생한 시호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보면 신무 정의 광도 고황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 강은이라는 거는 주원장 홍무제가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태조하고 홍무제가 같은 우리 민족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성계가 이제 시호를 이제 지을 때 한번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주원장한테 내가 시호를 짓고 싶은데 뭐 어떤 걸 지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가지고 주원장이 말하기에 야 그러면 내 강은이라고 한번 지어봐라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이성계의 그 시호는 고황제였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바탕으로 보면은 이 조선 왕조의 하늘이 우리 태조 고황제를 명하여 중화 이적을 통일하였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태조 고황제는 이 주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태조 이성계를 말한다는 거죠. 태조 이성계가 중화 이적을 통일하고 대륙 조선을 탄생시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조선에 옮긴 것이 아니고 이 한반도 조선의 수도를 옮겨가지고 조선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조선 왕조 기록으로 보면은 이 한반도 조선에 나라를 만든 것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조선 왕조실록도 일본이 거의 교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가짜로 만든 내용 중에 100%다 조작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것이지요. 외국에 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전에도 영상 촬영 중에 이 사파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자, 여기 밑에 영어가 나와 있으면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기여자가 나와 있으며, 자, 기여자 이름이 마르티노라고 돼 있으며, 자, 이 사람은 1614년에서 1661년도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자, 생생 계시일이, 자, 암스테르담이라고 돼 있으며, 1655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파가 1655년도라면 이때는 명나라는 멸망하고 없는 시기죠. 명나라는 1644년도에 멸망을 했다고 하니까 1655년도면은 거의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생생이 됐다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여자란 이분이 1655년도에 아마 그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제 제목을 보면은 중국 지도라고 되어 있으며 작품은 1800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 지도 초기 작품 1800년, 중국 강명성이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 지도 초기 작품 또 1800년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의 16개 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으며, 여기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데가 미국 의회 도서관 지리 및 지도 부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회 도서관 이렇게 번호까지가 있네요. 자,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 사파가 바로 이게 대륙 조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가 북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에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리장성이고, 자, 북경에 우리 황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사파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한 이쯤이 여기가 현재 베이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가 베이징. 자, 이 그림을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 보시면, 자, 여기 익선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학이 보이네요. 자, 이건 학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 그리고, 자, 여기 새가 보이시죠? 이 두 마리 이렇게 새가 보이는데, 자, 이게 봉황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그 대통령 바로 문장이죠, 이게. 봉황새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항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황후가 쓴 이 모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사용하는 꽃갈 모자 아닙니까, 이게. 겨울에 추울 때 많이 사용하는 이 꽃갈 모자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파를 받을 때 이 모자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계속 이제 보니까 꽃갈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쪽에 열어보시면은 그 시녀가 보이는데, 자, 한복 차림에 자, 이렇게 상투 비슷한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우리나라 가요가 보이네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 모자 아닙니까? 자, 여기 영화를 보시면 자, 패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킹. 자, 이게 자, 여기 보시면 패킹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북경이라는 소리입니다. 북경.
자, 상단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또 확대를 해보시면, 자, 여기 상투를 한 머리가 보이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투 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상투를 탔네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혼천이 보이시죠? 자, 이 혼천은 현재 중공에 뭐 짱깨들이 자기들이 조상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혼천이는 우리 손자가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혼천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 사파가 명나라일까요? 자, 이거는 조선의 황제를 그리는 지도입니다. 자, 조선의 땅이 대륙에 있었다는 거 또 다른 사파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 촬영 중에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제작한 영상 1870년도까지 이 한반도 땅에 조선이라는 없었다. 자, 종합편 우리가 배운 역사는 진실이었는가. 자, 이 내용 보면 이 사표 한 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코리아로 적혀 있으며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조선의 총독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내용에 보면은 자, 이 배경사진첩으로 중국 대륙에 조선 땅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파이기도 하다. 이렇게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 사파는 쿠바에서 담배를 팔기 위해서 이 코리아라는 지역의 문화나 형태, 자, 이걸 수집해가지고 액자 형태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일제 식민 지배 시대였겠죠.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총독으로 있는 거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고리 태극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으로 확대해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태극기가 양옆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고리 태극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일본 조선이 탄생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반도에 일본인이 식민 통치를 했고, 이 한반도 조선에 일본이 지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중국 대륙에 그림이 이렇게,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본이겠고요. 요거는 일본의 뭐, 가모쿠라 대불이라는 뭐, 그런, 불상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에, 지금 요게 4개가 있는데, 이게 중국 대륙의 사진입니다, 이게.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자,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자, 중국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파가 대륙 조선을 증명해주는 사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제 영상을 1870년도 이 한반도 땅에 조선이란 없었다 종합편을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조 이산이라고 하는 이 천재를 지내고 있는 이 사파를 보고 전차를 탄 이 사파를 보고 있는데 이 사파의 출처를 더 정확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해 줬는데요. 자, 마일라 신부라고 하고 중국의 일반적인 역사 또는 그 제국의 연대기라고 설명을 하고 파리
8이라고 나와 있으며 1777년에서 1785년도 서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델라지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 책은 중국의 접이식 지도이고, 접이식 테이블 5개, 16개, 뭐 악기, 무기, 깃발, 의상, 천황의 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전에 앞전에도 옛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책을 이제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자, 13권을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이 파리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 이 책의 출처가 도대체 어딘가, 그래 더 자세히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검색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여러 군데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경매 사이트에는 올라온 서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것도 프랑스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번역기가 프랑스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번역을 해보면은, 이 내용을 또 번역을 하면은, 진화 또는 통킹강무에 번역된 제국의 연대기, 뭐 중국의 갤러리 히스토리 또는 뭐 통킹강무의 조셉 N 신부가 번역한 제국의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프랑스 예수회라고 나와 있으며, 자, 이 지역이 베이징 선교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77에서 1779년에 10권 이렇게 나와 있으며, 이렇게 보면은 원본 지도에 중국 지도 1778년 고대 중국 지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어 있네요. 1777년부터 1784년까지 10여권으로 출판됐다. 중국 제국의 황제, 왕자, 뭐 이런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프랑스 예술회에서 이 서적을 편찬했고, 그 지역이 베이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편은 지금 현재 중국 대륙의 베이징에서 지금 천재를 지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차를 타고. 여기 보시면은 출판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되겠습니다. 조제프 안마리 드 모이리아크 드 마이야. 자, 이름도 기네요. 발음하기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소개를 하면은 1669년 10월 6일에서 1748년 6월 28일 프랑스의 예수의 선교사이며, 자, 예수의 선교사라고 나오죠. 이게 예수의 마크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풍병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이제루주의 모의당 출신이며 1680년 예수회에 가입하였다. 이후 1701년 중국으로 떠나는 예수의 선교사의 일원으로 합류했으며 1703년 모로코에서 출발한 뒤 강동 지방에 도착해 마카오 등지에서 중국어 및 중국의 역사 등에 관한 지식을 학습했다. 그 뒤 강희제, 미레로, 장 바티스 레지, 로만 힌데이러 등과 함께 허난성, 저장성, 부첸성, 타이완 등의 지도 측량 및 제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작업이 끝난 이후 강희제로부터 관직을 부여받아 계속 궁궐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후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독교와 관련된 중국어 저서를 여러 권 집필하였으며, 중국의 고전 역사서를 유럽의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1730년 주의 자치 통감목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도 했으며 중국에 관한 일반 역사를 편찬하에 당시 유럽에서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중국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1748년 베이징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사망 이후 걸령제는 후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748년도에 베이징에서 죽었다 그러네요. 자, 여기서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풀뷰라면서 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권부터 9권까지만 공개가 되네요. 9권까지만. 원래 이 책은 12권에서 13권 정도 되는데 현재 9권 정도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번역 한번 해볼까요? 자, 중국의 일반사 또는 최고의 연대기 이렇게 나와 있으며 고대 및 현대 중국의 인물과 새로운 지리 지도 풍부한 책으로 강희제 황제의 명의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가 언어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1770년 1785년도. 자, 이 파리 도서관이 이런 아닌 거 여기 나오네. 원본 출처가 나와 있네요. 자,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적이 프린스턴 대학에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3권에서 다 공개된 것은 아니고 4권을 뺀 9권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4권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프린스턴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1740년에 설립된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아이비 리그에 소속된 대학이다. 자, 미국이네요. 자,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에서 8번째 고등교육기관을 설립되었으며 미국 독립전 식민지 시대 때 설립된 미국의 9개 대학교 중 하나이다.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나오시며 프린스턴 유니버설 시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책은 미국에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나 그 복원처럼 미국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 이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1권부터 2권, 3권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VOL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해가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오른쪽에 이렇게 다양한 보기 방식이 있고 여기 왼쪽에다 이렇게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도서관에서 찾기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전체 책 다운로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전체 PDF 파일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걸 받으려고 하면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자, 파트너 로그인표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책을 전부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회원 등록 후 로그인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선택하면 이제 확대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책장 한 장 한 장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볼 수 있으며 한 장 한 장 장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에는 이미지 다운로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찾아보기 힘드니까 우리는 이 기능에서 요걸 썸네일 보기 이걸 선택해가요. 여러 장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도서가 관심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장에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 델라지나라고 나와 있고, 자, 이 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린스대 유니버설 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출처가, 프린스 대학이라고 나와 있죠. 썸네일 보기로 선택하시면 여러 장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공개한 그 서파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태극이 되겠습니다. 자, 태극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별자리가 보이지요? 이게 아마도 천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양이. 이거는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태극 여러가지 문양도 볼 수 있고, 이게 아마 천부경이 맞을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자, 이게 천부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악기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번호 1번, 2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으며,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어떤 악기, 2번은 어떤 악기, 5번은 무슨 악기.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악기인데요. 펜경이라고 합니다. 정매제락에서 이제 음악이 그칠 때 이제 한 번씩 종을 친다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아는 지식으로 보면은 음정 조절할 때 조절 장치인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표준 음정을 맞추는 그런 악기인데요. 이게 지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음정이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침으로 해서 이런 악기들의 그 음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 도구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1번, 2번. 자, 이렇게 악기도 여러 가지 또 보이고 있습니다. 가야금이나 금은거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단에 쭉 내려가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깃발. 자, 여기 정조 이산, 자, 우리 황제께서 이렇게 천제를 지내고 있는데, 종묘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 깃발이 보이시죠? 자, 깃발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이 깃발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요. 자, 여기 보시면 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구령이 되겠습니다. 무기도 보이고, 이렇게 새도 보이고 하네요. 네, 도끼하고, 화살, 활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 있으면 꼭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pen경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러 가지 이렇게 pen경이 보이는데요. 자, 이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악기의 표준은 음정을 맞출 때도 이 pen경이라는 돌로 된 이 악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음악 연주할 때도 사용하고 또 여러모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옷도 있네요. 자, 옷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자, 옛날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도 꽃갈모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 황제께서 많이 사용하는 모자, 꽃갈모자. 자, 요거는 이제 메뉴가 있냐고 설명드렸죠. 자, 요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6개로 그려져 있네요. 그럼 6개면 뭐라고 설명을 했죠, 제가? 6개는 없네요. 자, 루가 12가닥이면 황제고, 루가 9가닥이면 왕이고, 루가 8가닥이면 태자 또는 세자고, 루가 7가닥이면 상대부, 루가 5가닥이면 하대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이 그림에도 보면 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닥인데, 이 6가닥인데, 뭐 7가닥, 5가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위키피디아의 내용, 저는 엉터리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학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자,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 보이시죠, 여기. 자, 혼천이가 보입니다. 자, 혼천이 보이시죠? 자, 우리 선조들 참 대단합니다. 자,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복사해가지고 인터넷 구글 번역기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보여준 건데요. 자, 요거는 달이 되겠고, 이거는 태양이 되겠습니다. 자, 달 안에 토끼가 절구를 찍고 있고, 요거는 아마 까마귀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태양 안에 있는 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이 되겠고, 요거는 산이 되겠고, 요거는 예전에 제가 확인해 본 꽁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책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 보고 이제 1권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일이 이건 프랑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그림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번역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연구하기에 수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 하단에 계속 들어가시다 보면은 전차에 탄 황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가 645쪽이네요.
자, 여기 보면 전차에 타는 황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미국의 프린스트에 보관하고 있다 하네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가지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5권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5권의 책장 내용을 보면 지도를 한 장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현재 자, 북경 일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어스로 살펴보면은 자,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지점을 아까 그 지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여기가 현재 베이징이 되겠네요. 이게 베이징. 자, 그러면 이점이 여기가 이게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리장성이 되겠죠. 자, 이 책은 북경을 소개하고 있으며, 북경에서 우리나라 황제인 종조 이산이 종묘 제례약을 지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북경이 조선의 본연의 땅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사회를 다스렸으며 태조 고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면서 여기에서 양자강에 있는 한양 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생 후 다시 북경 쪽으로 와서 다시 한반도 조선 쪽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 아마 한반도로 옮겨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반도 조선은 1602년도 이후에 1700년대 초쯤에 이제 탄생됐을 것으로 보고, 저는 이 정조 이산이라는 이 황제께서 한반도 조선을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내용에 이산이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화성돈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때 수도를 옮기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아마 한반도 조선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조 이산이가 1700년도쯤에 한반도로 수도를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네요. 조선이 그때 이제 이동됐다는 거죠. 대륙에서 한반도 조선으로.